눈은 부자의 대저택 위에도 가난한 이의 초라한 지붕 위에도 똑같이 내립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 차별받아야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깨닫곤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제대로 쌓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상대의 지위, 재산, 학력이 아닌 인간 그 자체를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명문대 졸업장이나 화려한 직함에 압도당하며 무의식 중에 사람을 서열화하려 듭니다. 저는 이 편견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지곤 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제 배경은 초라했고 내세울 만한 학벌도 없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리더는 타인의 배경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태도와 성실함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워드 슐츠는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신문을 배달하며 자랐지만 결국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냈습니다. 소이치로 혼다 역시 학력이 높지 않았지만 기술과 끈기로 혼다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증명한 산증인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초라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보단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더욱 굳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들을 얕보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큰 성공을 이룬 후에도 고향을 찾으면 여전히 동네 어르신들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직함을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할 때 오히려 그분들의 눈빛에서 저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깔보거나 자신에게 이득이 될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일시적인 권력은 가져다 줄지 몰라도 결코 신뢰는 쌓아주지 못합니다. 신뢰는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데서만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은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으며 타인의 배경이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망치고 존중은 관계를 살립니다.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바로 이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존중은 언제나 평등의 토대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었던 비밀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신뢰해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비판과 오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언론이 왜곡된 기사를 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잠시 바람이 불 뿐이야. 사소한 말 한마디, 억울한 시선 하나에 휘둘린다면 결코 큰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여유와 인내가 사람들에게는 신뢰로 비칩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옹졸해 보이고 평정심을 지키는 사람은 묵직한 신뢰를 줍니다. 이 평정심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유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서툴렀습니다. 진지한 이야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대화가 끊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에브라햄 링컨의 일화를 읽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전쟁과 국가 분열이라는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회의 중에 농담을 던져 사람들을 웃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패라는 것을요. 심지어 뇌과학 연구에서도 웃음이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인간관계를 강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유머는 신뢰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느 행사에서 사회자가 갑작스레 불참해 공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당황했지만
저는 무대에 올라가 한국 전통 민요를 익살스럽게 개사해 불렀습니다. 청중들은 폭소했고 어색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저를 즐거움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했고 저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지함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유쾌함은 상대를 무장해제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머를 구사하라고 해서 억지로 웃기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상대가 즐거웠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화를 마친 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어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은 그들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신뢰는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러니 평정심을 지키되 때로는 한두 번의 웃음을 섞어보세요. 그것이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의 시작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옳다는 주장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결코 신뢰를 쌓지 못합니다. 저는 수많은 협상과 위기 상황 속에서 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 좇으면 순간의 승리는 얻을지 몰라도 오래된 원망을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고 일부 이익을 나눠주면 설령 그들이 이번엔 졌더라도 다음엔 동맹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군이 되는 순간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theory of mind, 즉 타인의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그 사람의 방어적 태도가 완화되고 대화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조직에서 리더가 구성원의 입장에서 판단하려 노력할 때 팀의 몰입도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한 친구가 가족의 병환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꽃다발을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꽃이 아니라 식사일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그의 가족에게 따뜻한 음식들을 가득 담은 도시락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전했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배려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이런 공감의 본질을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임직원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장례식 당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후에도 신선한 꽃을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 보낸 꽃은 이미 시들었을 테니 슬픔이 한창일 그때 다시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의무감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감은 관계를 단단히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읽어내려는 섬세한 태도, 그리고 그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 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신뢰는 그렇게 조용히 자라납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진실성입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쉽게 무심함으로 변질됩니다. 기념일을 잊거나 아픈 소식을 들어도 다음에 연락하지 하며 지나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진실성과 원칙이 무너지면 아무리 두터운 관계라도 언젠가는 붕괴됩니다. 저는 사업 초창기부터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가족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장례식 당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도 제 이름으로 신선한 꽃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 보낸 조화들은 이미 시들었을 테니까요. 이런 행동들은 차가운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 기억하느냐고 묻곤 합니다. 사실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뿐 아니라 그들의 고향, 학교, 취미까지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을 만나기 전에 메모를 읽고 다시 외웠고 사소한 이야깃거리 하나까지 챙겼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심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호감도가 평균 30%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감동을 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의 군중이 아니라 특별한 개인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심리학자들은 신뢰를 형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진실성, 능력, 배려를 꼽습니다. 능력만으로는 사람을 오래 따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배려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관계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즉 진실성 위에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자고요. 그 다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실성과 기억력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가장 묵직한 힘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오래 남듯 화려한 이벤트보다 작은 기억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보다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는지를 기억합니다.